안녕하세요. 2026년 3월 넷째 주 메모리 및 PC 주변 기기 데이터를 정리하고 한 주간의 주요 글로벌 지표들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 현물 가격입니다. DDR5 16기가 현물 가격은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 38.667달러로 출발하여 화요일 38.167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이 가격을 유지하며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으나 목요일 37.820달러, 금요일에는 37.458달러까지 밀려나며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40달러 선을 넘지 못하고 하락세로 돌아섰던 흐름이 이번 주에는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 총 3.13% 하락하며 지난주의 하락 폭 0.84%보다 훨씬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주 초반부터 금요일까지 반등 한 번 없이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는 점이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네요. 다음은 PC D램 가격입니다. 먼저 DDR5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월 4주차 PC용 DDR5 16기가 소매 시장은 제품별로 방향성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N코어 클래브 모델은 월요일 32만 7,580원, 화요일 32만 7,540원으로 시작했으나 수요일에 33만 4,280원으로 점프한 뒤 금요일까지 해당 가격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내내 가격 변동이 없다가 이번 주 중반에 가격이 한 단계 올라선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 삼성전자 모델은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월요일 32만 3,970원으로 시작해 화요일 31만 6,960원으로 뚝 떨어졌고 이후에도 야금야금 가격이 빠지며 금요일 31만 2,5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 총 3.52% 하락하며 지난주 0.38% 하락보다 훨씬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SN코어 제품은 오르고 삼성전자 제품은 내리면서 두 모델 간의 가격 차이가 지난주보다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DDR4입니다. 이번 주 DDR4 시장은 지난주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SN코어 클래브 모델은 월요일 19만 8,970원으로 시작해 목요일까지 19만 8천원대에서 소폭의 변동만 보이며 버티는 듯 했으나 금요일에 19만 4,880원으로 하락하며 한 주간 총 2.06%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주 6%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모델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 1원의 변동도 없이 20만 5,900원을 유지하며 완연한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대본에서 삼성전자 모델의 가격이 더 낮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SN코어가 다시 19만 원대 중반으로 내려오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DDR4 시장은 제품별로 가격 방어선이 서로 엇갈리며 엎치락 뒤치락하는 흥미로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번엔 SSD 제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990% 모델은 월요일 38만 9,910원으로 시작하여 금요일 38만 9,430원으로 마감하며 한 주간 큰 변동 없이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1.54% 하락하며 38만 원대에 진입했던 가격선을 이번 주 내내 굳건히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모델은 다소 등락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39만 8,970원으로 출발하여 목요일에 40만 4,410원까지 치솟으며 다시 40만원 선을 돌파하나 싶었지만 금요일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39만 8,93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HDD 제품입니다. 2테라 기준입니다. WD 블루 모델은 월요일 16만 4,870원으로 시작하여 수요일에 16만 1,880원으로 하락한 뒤 금요일까지 큰 변동 없이 16만 1,870원으로 마감하며 한 주간 총 1.82% 하락하였습니다. 지난주에 허위 매물 소동 이후 16만원대 중반까지 올랐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화를 보겠습니다. 3월 4주차 메모리 진영은 지난주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19만 9,400원에서 이번 주 17만 9,700원으로 9.88% 하락하였고 SK하이닉스 또한 92만 2천원으로 8.44% 밀려나며 일주일 만에 다시 100만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런던 증시의 삼성전자 GDR 역시
8.81% 하락한 2,900.00달러를 기록하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실적 발표 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마이크론은 이번 주에 하락폭이 더욱 깊어지며 15.53% 급락한 357.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저장장치 업체들 역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상승세를 탔던 웨스턴 디지털은 이번 주 275.34달러로 6.06% 하락하였고, 시게이트 또한 7.58% 내린 380.07달러를 기록하며 하락 반전했습니다. 로직 및 시스템 반도체 진영도 전반적인 조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AMD가 0.33% 상승한 201.99달러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보합권에서 선방한 반면, 엔비디아는 3.00% 하락한 167.52달러, 인텔은 1.69% 하락한 43.1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0.76% 하락한 326.74달러, 브로드컴은 3.17% 하락한 300.68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및 소재 섹터입니다. 글로벌 장비 대장주인 ASML은 1.12% 하락하며 1,302.4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소재 기업인 시네츠 화학 또한 3.66% 하락한 6,140.00엔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웨이퍼 업체 썸코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9.99%라는 독보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1,850.50엔으로 거래를 마쳐 소재 섹터 내에서 유일한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주요 지수들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3월 4주차 글로벌 증시는 지난주보다 하락 압력이 더 거세지며 전반적인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5.36%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5,438.87포인트로 5.92% 하락하며 지난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 또한 지난주 상승세를 뒤로하고 1.29% 하락한 33,112.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중화권 지수 역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1.10% 하락, 항생지수는 1.29%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53,373.07포인트로 전주 대비 변동 없는 보합 수준에서 마감하며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구권 지수는 조정 국면이 심화되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번 주 6,368.85포인트로 2.12% 하락하였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3.23% 하락한 2948.36포인트를 기록하며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반면 유럽의 유로 스톡스 50 지수는 지난주 3.92% 하락 이후 이번 주 0.22% 소폭 반등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종의 방어력을 보여주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마저 이번 주에는 2.78% 하락한 7,457.70포인트로 밀려나며 시장의 하락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 물류 지표입니다. 지난주 상승했던 발틱 운임 지수는 2,031.00포인트로 1.26% 하락하며 반전한 반면, 지난주 소폭 하락했던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이번 주 1,826.77포인트로 7.02%나 급등하며 지표별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한 달 만에 1,251.46포인트에서 1,826.77포인트로 무려 45%나 급등했네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 묶인 배들의 영향인 듯 보이네요. 최근 뉴스에 보면 페르시아만 안에 묶여서 통과 못하고 고립된 배들이 꽤 되는 것 같던데, 앞으로 물류 쪽 통계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주요 거시지표들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통화시장은 지난주의 달러 약세 흐름이 뒤집히며 달러 인덱스가 0.52포인트 상승한 99.98을 기록, 강달러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통화인 원달러 환율 역시 지난주 대비 2.86원 상승한 1,508.41원에 마감하며 1,500원대 안착이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달러엔 또한 160엔 선을 돌파했고, 유로달러는 하락하며 통화별로 달러 강세의 압력을 받는 양상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7만 달러 선을 지켰던 것과 달리 이번 주는 한 주간 3,837달러 5.43% 급락하며
66,828.60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품목별로 엇갈렸습니다. 지난주 급락했던 금은 이번 주에도 1.11% 추가 하락하며 트로이 온스당 4,524.30달러로 마감한 반면 은과 구리는 각각 0.19%, 1.97% 상승하며 69.796달러와 12,139.38달러로 지난주의 약세를 털어내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에너지 시장의 WTI 유가는 이번 주 1.32달러 상승한 99.64달러로 여전히 전쟁의 여파 속에 1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2.26%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봄이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가을에 전쟁 터졌으면 유가 200달러도 돌파했을 겁니다. 트럼프가 누구처럼 완전 바보는 아닌 건 확실합니다. 채권 금리는 이번 주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44%까지 올랐고 특히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11.1bp 큰 폭에 상승하며 2.375%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지표를 자극하기 시작하니 글로벌 금리 인상 논의가 실질적인 시장의 공포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핵심 소재인 탄산 리튬은 지난주 하락세를 뒤로하고 한 주간 1만 위안 6.67% 급등하며 16만 위안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주 특징은 다시 살아난 강달러, 그리고 지난주 급락했던 산업용 금속은 구리과 리튬의 반등, 마지막으로 여전히 꺾이지 않는 국채 금리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1일부터 20일 동안의 수출입 통계를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나온 아주 미지근한 지표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너무 따끈따끈한 정보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드시기 좋게 적당히 식혀서 준비했습니다. 3월 1일에서 20일 수출은 5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 수입은 41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 고려시 일평균 수출액은 33.5억 달러, 40.4% 증가하였습니다. 동기간은 수출은 다시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역시 18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매일매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163.9% 증가, 석유 제품은 49% 증가, 승용차는 11.1% 증가, 컴퓨터 주변 기기는 무려 269.4% 증가하였네요. 선박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3.9% 감소하였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 비중은 35%로 15.1%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를 포함하면 39.2%로 대한민국 수출의 5분의 2을 반도체가 담당하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만약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금 5위까지 올라온 컴퓨터 주변 기기의 순위가 2위인 자동차를 역전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은 길냥이도 반도체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주요 수입 품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34.3% 증가, 반도체 제조 장비 10.4% 등 증가, 원유 27.8%, 가스 6.4% 등 감소, 전달보다는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증가가 크지 않은 걸 보면 국내 양사로 인해 공급 과잉이 생길 우려는 일단 적은 것 같네요. 원유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일에서 10일 통계에선 마이너스 1.4% 감소였는데 무려 3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네요. 이번 달은 분기말이라 마지막 10일에 수출 금액이 몰릴 텐데 과연 어떤 수치가 나올지 기대가 크네요. 아직 20일까지의 통계인데 벌써 무역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를 넘었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반도체의 대한민국 격하게 응원합니다. 우측 상단에 디램 현물 가격과 메모리 업종 주가와의 상관관계 영상을 카드로 올려놓았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니 클릭하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신 가격 동향 다음에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매일 최신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또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